거버넌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위험 거버넌스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니네가 뭐부터 판단을 하면 좋으냐?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할 거야. 거버넌스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요새 좀 많이 쓰죠?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좀 쓴단 말이야. 거버넌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통치 체제는 아니고 좀 달라요. 거버넌스 쓰긴 써 요새.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거 확실하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용어가 정립된 게 없더라고. 그냥 거버넌스라고 쓰긴 써요. 근데 거버넌스가 뜻이 뭔지 모르면 저거를 쓸 수가 없잖아. 니네 책의 첫 줄, 두 번째 줄이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거버넌스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찾아봤더니 어떤 학자는 행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좀 많이 부족해. 행정은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행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국가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또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일정 부분 또 좁기도 해. 국가로 한정을 짓는 거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부 쪽 사람들이라서 이게 거버넌스가 확실하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가 어떻게 또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공공 경영으로 풀이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영은 맞고 뭔가 내가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이 어디냐? 공공이더라. 그러니까 국가 경영하고 차이는, 국가는 국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공무원들일 텐데 공공으로 말이 바뀌니까 좀 범위가 바뀌었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건 안 적어도 돼. 듣기만 해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이 아무래도 좀 자원이 제약이 있을 거 아니냐?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 그걸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뜻풀이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일단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공공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거버넌스는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아직은 일반적인 거버넌스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니네 책에 있는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위험 거버넌스의 공동 목표는 뭐예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는 거죠. 이게 위험 거버넌스야. 니네 책에 보면요,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며 의사소통되고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와 관계된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 등의 총체, 모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위험을 없애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위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모두가 노력하는 거, 그거를 위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거버넌스 수립과 운영에 반영된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사후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죠. 보세요. 이 위험 거버넌스는 크게 3단계입니다. 3단계. 첫 번째는 일단은 위험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이 끝나면 그 위험을 평가해야 돼요. 이러이러하다, 이거 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위험 분석의 기반이 되는 건 사후 정량 평가가 있죠. 사후 정량 평가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잘 보면요,
사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이 발생한 다음. 일 터진 다음이야. 위험에 의해서 일이 터진 다음에 어떻게 평가한대요? 양으로 측정한대요. 정량평가 반대가 뭐죠? 정성평가 아니라 학종이 정성평가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반대가 정성평가인데, 그렇다면 위험은 분석할 때 정성평가는 없느냐? 있지. 그게 바로 뭐냐? 거기 밑에 보면 5번째 줄 사전주의 원칙이다. 그게 바로 사전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주의 원칙은 일 터지기 전에 예방합시다 라는 개념이야. 뭐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사후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치면, 우리 속담으로 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사전주의 원칙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사후 정량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전주의 원칙자들한테 뭐라고 비판할 것 같아요? 비판을 뭐라고 할까요? 뭐가 문제라고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전주의자들한테 뭐라고 비판할까? 니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할 텐데 어떤 면에서 문제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요거만 보고 판단해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친다, 그 개념이에요. 이렇게 비판을 한다. 사후 정량평가주의자들이 사전 사람들을 비판을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라고 비판을 할까? 책에 있지만 한번 니네 판단을 해봐. 사후에 일 처리를 하자라는 사람들이 사전부터 하자라는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고 비판할 것이냐? 일 생기기 전이잖아요. 일 생기기 전에 이런 거 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문제가 뭐예요? 얘네가 얘네한테 야, 니네 확실해? 그거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할 거고요. 얘네들은요. 사전주의 원칙자들은 사후 정량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비판하죠?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칠 거면 야, 그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할 겁니다. 근데 둘 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가성비 쪽으로 따지면 어느 게 더 안 좋아요? 이쪽이 가성비가 안 좋을 수가 있죠. 왜? 모르는 거야.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이게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는 이해해. 일 생긴 다음에 큰일이잖아요. 그래, 그게 바로 4번째 줄. 사후 평가에만 의존하게 되면 발암물질, 방사능, 환경오염, 복잡한 기술에 의한 사고 등의 위험을 효과적 관리할 수 없다. 이게 니네가 이야기했던 가성비 읽겠지? 예를 들어 보세요. 발암물질이 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누가 그것 때문에 암 걸려서 죽었다. 아, 이제 조심해야지. 그러면 이미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었잖아. 방사능이요.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폭발한 거 2번입니다. 한 번은 러시아, 옛 소련에서 체르노빌의 폭발 큰 거 하나 있었고요. 최근에 뭐 있었죠?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있었잖아. 그거 생긴 다음에 폭발한 다음에 많이 조심들 하는데 이미 그 일대 2군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너무 타격이 커요. 환경오염광도 마찬가지죠. 한 번 오염이 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기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미리 해야 해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비판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요. 만약에 사전주의 원칙 요 입장이 3명이 있다고 칠게요. A, B, C 셋이 있는데 얘네가 분석을 해. 얘네가 분석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A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문제고 요 요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비를 하자 라고 주장을 하고요. B 사람은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 우리는 B에 대비합시다. 같은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C는 그래요. 아니야, 니네 A, B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 우리 C에 대비합시다. 그러니까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서, 각각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대비하는 게 요소가 너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그렇게 다르면 이거 낭비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맞죠? 그렇게 치면 또 이쪽도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요 사전주의 원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3명이 있고 3명의 생각이 달라서 대비책이 3개가 나온다면 이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얘네가 물어봐요. 왜 좋은데? 자, 비슷한 이해 하나 들어줄게요. 다 이해할 거야. 유명한 엔터테인먼트가 3군데가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BTS 쪽이 더 커지긴 했지만, 이런 말 만들어내는 사람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 너희들이 팬들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칸이 없다. SM은 어떻게 준비하죠? SM 소녀시대 몇 명? 9명. 아, 이제 8명. 그렇지, 미안하다 야. 슈퍼주니어 몇 명? 13도 아니야? 왔다 갔다 하지만 13명. NCT는 23명. 엑소도 엄청 많죠? 그치,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특징이 한두 명 줄어도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특징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멤버이긴 하지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 말 만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해봤어.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씩은 걸리겠지? JYP는 뭐래죠? 이거 많이 알던데? 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나왔어. 맞잖아요? 맨날 박지영 나오잖아. 요새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자기 쉰까지 한다고. 와. 얘네는요, 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아무도 안 보여줄 거야. 그래서 진짜 YG 쪽은 잘 안 나오잖아요. 가끔 나오고. 아, 이런 말 만드는 사람 기가 막힌 것 같아. 그 쫙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3개를 만들었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아류작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어디 있더라? CN블루가 어디 있지, 소속사가? 그랬더니 거기는 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아, 거기 누구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 정영화. 난 정영화만 보낼 거야. 이런 얘기 있던데. CN블루도 아니고 정영화만 난 내보낼 거야. 이런 얘기. 아,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 갑자기 이 얘기 왜 해요? 요거예요. 확실히 대비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좋다라고 보는 게 요 사람들의 반박이야. 어디 나오냐면요. 보세요. 사전주의 원칙 5번째 줄. 사전주의 원칙은 보통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리를 이해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요,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 지지자, 기억이죠?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게 사후 정량 평가는요, 과학적입니다. 과학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쪽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니은은, 이게 니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니은인데, 다양한 해석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뭐예요? 왜 우리 해석이 다양하냐? 각각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전주의 원칙이 실제적 위험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둘 다 아마 여러분 이해할 거야. 현재 이러한 두 입장은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와 관리에 함께 고려되고 있다. 요거는 여기 지웠는데, 그러니까 요 입장이랑 요 입장은요, 정량 평가 쪽이랑 정성 평가 쪽은 다음 단계인 위험 평가랑 위험 관리라고 하는 나머지 단계에서 계속 활용된다. 그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잠깐만 우리 문제 3번을 볼게요. 문제 3번을 보면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잖아. 기억이 요거고요. 니은이 요거예요. 그러면 니네 이제 다음 주에도 시험 볼 텐데 시험 같은 거 볼 때 특히 국어는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럼 뭘 보면 좋으냐? 조사를 봐요. 기억, 이, 니은에 대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이래요. 대해 품는 문제의식이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기억이 니은을 비판하는 것은 똑같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가 얘네한테 뭐라고 비판해야 돼요? 니넨 불확실해, 과학적이지 않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거야 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럼 얘네가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다양하니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비판했을 때 얘네가 뭐라고 반박하면 돼요? 알았어, 그럼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지. 어떻게 대책 세워요?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라는 대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요, 니은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억의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얘기는 책에는 없죠. 책에는 교재에는 요 얘기 나왔잖아. 그래, 우리 불확실한데 이런 장점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물론 반론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얘네가 우리한테 야 니네 불확실해 라고 하면 알았어, 확실하게 해줄게, 이래도 반박이 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풀 때 좀 약간 난해했을 텐데 다시 보세요. 1번 봐봐요. 기억이 니은에 대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량적 위험 분석에 반영된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의 차이에 심화될 수 있다. 말 되게 그럴싸하죠. 봐봐요. 그대로 쓰고 볼게요. 정량적 위험 분석, 정량적 위험 분석에 반영되는 길기도 길어요.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의 이거 참 많아. 차이에 의해 어떻게 된다고? 심화된대요. 그럼 이제 봐봐. 이거 분석해 보자고. 기억이 니은을 비판하는 것은 요거에 의해서 더 커진대요. 그러면 더 커지려면 지금 우리 읽은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네가 얘네를 비판할 때 뭔가가 더 커지려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이게 더 심각해지면 커지겠죠? 아니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더 커질 수 있잖아. 밑에를 안에를 봐. 정량적 위험 분석은 누가 하죠? 정량적 위험 분석은 누가 하지? 기억이요? 니은이요? 기억이 하는 거야. 기억에 반영되는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은 누구지? 니은이에요. 이미 꼬이는 거야. 기억에 반영되는 니은의 차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되게 꼬여있죠? 이미 틀린 겁니다. 자기네 거에 반영되는 반대편 거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니까 문제의식이 커진다. 무슨 소리예요? 뒤죽박죽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요거를 싹 다 지우면,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니은을 비판하는 것은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 차이에 의해서 커진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문제가 있죠, 이거는? 기억이 니은들의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을 비판하긴 하잖아. 문제는 뭐죠? 이거를 지어도 애매해지는 이유는 이거는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억이 비판하는 게 요건 맞아. 니네 다 다르잖아. 맞는데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비판의 강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똑같은지는 알 수가 없다고. 아마 니네 1번 고르는 사람 일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골랐느냐? 뭔가 말이 그럴싸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기억이 주어잖아요. 니은과의 논쟁에서 요거잖아. 요거야, 요거. 기억과 니은의 논쟁은 요거야.
위험에 대한 사후 평가가 요거잖아요. 사전주의 원칙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 관계. 사후 평가가 사전주의 원칙의 확립에 뭐가 영향을 끼치나? 그런 얘기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쟁점이 되는 거 주목하고 있다. 신경도 안 쓰죠. 뭐만 해요? 그냥 반박만 할 뿐이야. 비판할 뿐입니다. 3번도 봐요. 기억이 정량적인 위험 분석 방법의 한계에 대해 제시한 내용. 이것도 잘 보세요. 다시. 정량적인 위험 분석 방법의 한계. 이거는 누가 할 말이에요? 정량 평가는 한계가 있어. 이거 누가 할 말이죠? 니은이 할 말이에요? 기억이 할 말이에요? 니네 문제가 있어. 얘네가 할 말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기억이 야 우리 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니은은 뭐라고 답해요? 그치 우리 말이 맞지 라고 하겠지.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요? 니은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아니죠. 만약에 굳이 기억 사람들이 우리 한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니은은 뭐 할까요? 그치 공감합니다 라고 할 거야. 이거는 엉터리 선택지예요. 4번 니은은 기억의 입장을 따르면 위험이 발생되기 전부터 위험의 결과를 과장. 기억은 뭐예요? 사후입니다. 근데 어떻게 과장이 되냐? 발생하기 전부터 어떻게 과장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요. 니네 문제 3번 발문이 뭐예요?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 때 1, 2, 3, 4, 5 중에 하나 답으로 설정을 했잖아. 그럼 나머지는 뭘 만들어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 최대한 니네 헷갈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아무 얘기나 끌어온다고. 끌어와서 그럴싸하게 엮기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이게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험이라면 하나만 골라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 이거 판단하면서 보지 마. 적절한 거는. 근데 니네가 연습이라면 얘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틀린 거를 고치면서 연습을 해야 되지만 실제 시험이라면 하나만 고르고 끝나요.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예요. 웬만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문제 풀어야 돼. 다음 주 수요일에. 적절하지 않은 거는 다 확인해야 돼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 하지만 적절한 것은 나오면 1번 보고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일 거야. 근데 보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보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본다고 생각을 하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답은 5번.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115쪽에 두 번째 단락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위험 분석에 관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계속 써먹을 거야. 이제 115쪽에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볼게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까지 한꺼번에 설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책 읽을 거야. 위험 거버넌스를 위험에 대비하려면 우리가 위험 분석도 했죠. 이제 위험 평가를 해야 되고요. 위험 관리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 첫 줄에 보면요. 1983년에 레드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대요. 이게 본격적으로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 보고서인데 처음에 레드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북이 나와요. 한계가 있어서 오렌지북이나 레드북은 둘 다 보고서 개념이고 얘도 보고서야. 단순하게 보고서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IRGC의 통합 모델이에요. 근데 요거 가지고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오르트빈 렌이라는 사람이 적응형 모델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니네 책에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유형을 따져봐라 그러면 레드북, 오렌지북과 IRGC 통합 모델, 마지막에 적응형 모델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이게 가고요. 이게 나예요. 그리고 이게 다죠? 그러면 이거 나하고 다는 같은 걸로 취급해야 돼요? 다른 걸로 봐야 돼요? 나하고 다는. 오렌지북이랑 통합 모델은 같은 걸로 취급해요? 다른 걸로 취급해요? 얘는 보고서고 이건 보고서고 이건 그걸 반영해서 만든 모형이고
그러면 나와 다는 같은 걸로 취급하는 게 맞아요. 뒤에 문제 5번을 보면요. 잠깐 봐봐. 문제 5번을 펴봐. 문제 5번을 보면 가나다를 비교하라고 했잖아. 근데 나하고 다는 거의 똑같아요. 물론 차이는 있어. 이따 얘기할 거야.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근데 니네가 비교를 해야 돼서 문제까지 풀어야 돼서 막 헷갈리게 찾겠지만 봐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3. 나는 다와 달리 이러이러하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니네가 풀 때요.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요거만 봐요. 나는 뭐뭐 하다를 보면 요 내용이 이미 틀려요. 그러니까 나다가 비교 대상이 아닌데 억지로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고 답을 내야 되니까 나에 대한 설명 자체를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115쪽을 보면 처음에 레드북은요. 위험 평가를 해요. 그리고 위험 관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레드북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위험 평가를 정량 평가로 하자 그랬고요. 확실하게 구분해서 위험 관리는 정성 평가를 하자 그래요. 이렇게 구분한 거. 이게 레드북이에요. 물론 둘이 섞일 수 있는 건 인정하나 실제로는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본 게 레드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막 되다가 실제로는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한계가 여러 개 닥치니까 오렌지북에서 아주 해결을 하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위험 평가 부분엔 정량을 써요. 그리고 위험 관리 때도 정성을 쓰긴 쓰는데 레드북에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특히나 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거든. 그리고 막 니네 마음대로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건물 진단을 해봤더니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이 건물 진단은 누가 했느냐? 전문가가 했단 말이지.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진단을 할 때 이 안에 9집이 살았다고 칠게요. 이 9가구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그냥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곧 무너질 예정이야. 그래서 이 결과를 관리자한테 넘겨서 자 이거 해결하시오 했더니 그 관리자가 그럼 얘네 다 나가라 그래야지. 야 다 나가. 다 나가라 라고 했더니 여기 있는 9명, 9가구는 우리가 왜 나가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가 야 니네 결과가 이래 라고 얘기를 해도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되냐? 자기네가 쿵쿵 해봐도 끄떡이 없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우리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2주일 있다가 홀랑 무너져가지고 다 다치고 막 그랬다고 치자고. 이래서 오렌지북이 나온 건데 그게 뭐냐? 정량 평가가 위험 평가였잖아. 평가할 때 야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 얘기를 통해서 하면 안 돼? 지역 주민하고 전문가가 함께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뭘 넣어요? 위험 평가 단계에 정성 평가를 넣어요. 그리고 그 정성 평가의 대부분은 전문가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같이 해봐. 그렇게 해서 평가 단계에 정성을 넣었더니 조금 나아지긴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요. 여전히 요런 거 물론 아까보다 나아졌지만 좀 경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한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르트리면 렌이라는 사람이 야 그러면 이게 이게 위험 평가, 그 다음에 이게 위험 관리잖아요. 요걸 섞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고 그럼 다시 얘한테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서 서로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묶으면 안 될까? 라고 한 게 적응형 모델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유연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이 적응형 모델은 확신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이 단계예요.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레드북에서는 위험 평가와 관리를 완전 분리한 거고, 그리고 위험 평가는 완전 정량, 과학적으로, 이쪽은 정성으로. 그 다음에 이랬더니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보완하자. 그게 보고서, 오렌지북이랑 통합 모델.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분리한 건 맞지만 여기에 정성을 넣자. 그리고 넘겨주자. 그랬더니 좀 해결 안 되는 게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합칠까? 그래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연구 중이다. 까지가 니네 책의 116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곧 할 건데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니네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더라. 그러면 문제 5번 먼저 잠깐 볼게요. 지금 했던 얘기를 잘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 5번을 보면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잖아. 가는 레드북, 나는 오렌지북, 다는 통합 모델.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적응형 모델에 밑줄을 친 게 아니라 나하고 다 똑같은 걸로 밑줄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확 띄니까. 근데 나하고 다는 똑같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1번. 가에서는 위험 평가의 결과가 위험 관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가는. 맞죠? 물론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왜 위험 평가를 하느냐? 위험 관리 쪽으로 넘겨주려고 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거는 가나 나나 적응형 모델이나 똑같아요. 평가를 해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달리가 틀린 거야. 가와 나 모두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2번 위험 평가의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이거 잠깐 115쪽 볼까요? 115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을 봐봐. 위험 평가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뭐가요? 레드북이. 근데 오렌지북은요, 아예 그런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오렌지북에서 그거를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2번은 가에 대한 얘기만 나와. 3번. 나에서는 다와 달리 봐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나에서는 그거만 봐봐요. 위험 결정 단계를 과학 기술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로만 보았다. 이거 틀렸거든요. 이거는 본문 보면서 확인할 건데 단계로만 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틀렸고요. 4번도요. 다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수행하는 절차가 일어나 있다. 일어난 건 어디예요? 일어난 건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통합 모델 틀린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어쨌든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일어난 거는 여기예요. 합쳐졌잖아요. 틀렸는데 5번. 다에서는 가와 달리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 판단할 때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했다. 맞죠? 여기. 이 부분. 아까 얘기했잖아. 책 보면 확인할 거지만 미리 얘기한 걸로 치면 이 부분이 있는 거야. 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맞고요. 다를 나로 바꿔도 똑같아요. 왜냐? 나와 다는 거의 똑같은 거니까. 문제 5번의 답은 5번이에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10분이면요. 알 수 있어. 레드북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날 것 같아. 보세요. 위험 평가와 관리를 위해 84년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는 레드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 40년이 아직은 채 안 됐지? 이 보고서에서는 위험 평가가 과학과 정책의 혼재된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해요. 인정하는데 니네가 많이 물어보더라고. 인정하는 거랑 분리해야 한다고 한 거랑은 별개 얘기입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쪼개져야 돼. 그게 레드북 얘기예요. 그러면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 평가, 그 다음에 규제 방안들을 고안 검증, 규제 방안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험 관리가 나오죠.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리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게 레드북의 특징이에요. 이 보고서에서는 위험 평가를 4단계로 구분했죠. 그래서 요거 있잖아. 요거를 4단계로 나눈 겁니다. 요렇게.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유해성 확인. 이게 정말 문제가 있나? 이런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용량 반응 평가.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잖아. 용량 반응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노출 평가. 얼마나 노출되었느냐. 이것도 평가예요. 자, 네 번째. 이게 핵심인데 이런 거를 다 판단해서 위험 결정. 위험 결정의 네 단계로 나눴다. 그럼 봐봐요. 이 네 단계를 보면 단계적으로 가야 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얘는 과학으로 가능해요. 얘도 과학만으로 가능해. 얘도 과학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 레드북에서는 이 결정도 과학으로만 하자는 이야기고 정량으로. 근데 여러분들 요새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상황에 따른 다른 부분이 있죠. 기준치를 올린다거나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바로 오렌지북이에요. 요거 차이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오렌지북이 아니야 여기 부분에 정책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일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렌지북이에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보고서에서는 위험평가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요. 사회문화, 정치, 경제 요인들은 위험평가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전략을 고려되는 주장했다.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끝냅시다. 거기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한다는 얘기를 보세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집 얘기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가해 위험평가를 한다고 쳐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니네 아는 사람들이야. 이거 허물면 큰일 나.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봤더니 위험해. 붕괴 직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하필 여기 우리 아버지가 산다고 쳐봐요. 아버지가 갈 데가 없어요. 이 집 말고는 갈 데가 없어.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빠, 딴 데 가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오로지 과학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런 감정적인 요인을 다 제거하고 과학으로만 분석해서 아버지 나가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과학이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감정 때문에 휩쓸릴 수 있잖아. 감정 때문에 휩쓸리지 않자고 하는 게 바로 정성을 배제한 겁니다. 이쪽으로 뺀 거야. 거기 나오는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위험 관리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건데 여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 분리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레드북에서는 이 위험 평가를 다시 네 단계로 나눴잖아. 유해성 확인, 용량 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위험 결정. 유해성 확인 귀찮지만 씁시다. 용량 반응 평가, 그 다음에 노출 평가까지 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위험 결정인데 이 위험 결정을 레드북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요걸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레드북이었잖아요. 다시 봐봐.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위험 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사회문화, 정치, 경제 요인들은 위험 평가 단계가 아니라 위험 관리 단계에서 규제 전략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런 요인들은 여기로 보내야 한다라고 레드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꽤 많은 미국 정부 규제기관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레드북 내용을, 레드북 보고서를 활용을 했는데 실제로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첫 번째,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첫째는 실제 위험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 그러니까 레드북에 있는 모형을 활용해서 왜? 뭐 있어? 문제점이요. 하나는 이게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넘기면 참 좋은데 실제로 해봤더니 충분한 위험 평가가 바람직한 위험 관리 정책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라.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험 결정이 났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자동으로 관리 단계에서
아,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요, 이 문제는 과학적인 정보를 단순화해서 제시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그거를 단순화해서 줬더니 잘못 쓰는 거죠. 엉뚱하게 쓰는 거야.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자료를 확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간략합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알파벳이라고 줄여서 넘겼더니 여기서는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한글 알파벳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제공했더니,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해서 전달하니까 잘못 이해해서 이번에 이거를 다 줬더니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예를 들어서 아예 믿지 못한다고, 그런 문제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단순화해서 제시할 때는 정보들을 오용해요. 과학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할 때는 정보들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딜레마 상황을 이해했다, 의미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저히 위험 결정과 위험 관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위험 평가의 마지막 단계 위험 결정 단계가 기술적인 위험 평가만, 이게 과학적인 얘기죠. 기술적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분석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위험 평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 관리가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게 지금 레드북은 이 단계하고 요거를 완전 분리를 했잖아. 근데 위험 결정을 한 다음에 관리 단계 넘어간 다음에요, 뭔가 해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다시 올려서 다시 판단해봐.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얘네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다가 안 되면 다시 보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피드백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야. 위험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피드백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게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 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 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 전문가, 관리자, 그 다음에 규제기관, 그 다음에 주민, 그리고 산업체 관계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 특히 주민들이 전문가 집단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번에 그 건물 얘기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요,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들이밀면 오히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렌지북에서 넣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여기 과학적인 분석만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여기에 정성을 넣고 소통을 하게 하자. 요게 오렌지북에서의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피드백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자. 요거는 오렌지북 한 단계 더 나아간 통합 모델 있죠. 통합 모델에서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오렌지북이나 통합 모델이나 같은 걸라고 본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건 뭐예요? 요거죠. 요 분리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요거를 깨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IRGC의 적응형 모델에서는 요거를 없애고 하나로 묶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요, 다음 달락 넘어갈게요. 신뢰하게 되는 것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중요하다. 이런 이해가 반영된 것이 바로 미국 과학 아카데미 1996년, 얼마 전이죠? 한 20년 조금 더 지났잖아. 발간한 보고서인 오렌지북이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이렇게 보고서가 크게 바뀌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레드북의 효용도 알지만 레드북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96년에 오렌지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요. 계속 볼게요. 오렌지북은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했죠. 여전히 위에 거 밑에 거 분리하는 거야. 유지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보완했다. 그 핵심은요,
과학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효과적인 위험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 결정 단계를 과학기술적 분석 종합 단계 더하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분석과 수기를 함께 진행한 단계로도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소통과 수기,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추가했다. 어디에? 위험 결정 단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레드북은 요렇게였잖아요. 정량, 정성. 근데 오렌지북에서는 마지막에 4단계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유해성 확인, 반응 용량 평가, 노출 평가라고 하고 위험 결정이라고 한다면 위험 결정 단계에 파란색 정성을 추가한 게 바로 오렌지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위험 결정 단계에 넣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세 단계는 과학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죠? 요 세 가지는요. 굳이 정성평가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과학으로 따지면 되는 거야. 이러이러하게 판단을 해보면 실험 같은 걸 해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얼마나 노출되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는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요 단계에서 정성평가를 집어넣은 것이다. 그게 오렌지북. 오렌지북 이후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하나 해결했고요. 실제로 이게 모형이 됐을 때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에서 유기적인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발전을 바탕으로 둔 게 바로 IRGC 통합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피드백 개념이야. 그래서 IRGC 통합 모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 사이에 위험 결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 두 개를 넣었대요. 위험 평가 대신에 위험 사정이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이 왼쪽에 이 단계 있죠?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위험 사정이라고 바꿨고요. 평가가 아니라 이름 바꾼 이유는 요거 개념 설명합시다. 요거는 조사하고 심사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사한다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뭐예요? 그게 정성평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심사할 것이냐? 위험 사정의 정량적 기술적인 위험 평가와 정성적인 우려 평가를 넣었고요.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 요 사이에 두 단계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평가 단계. 사전 평가 단계. 두 번째는 관용 및 수용 판단. 그리고 체계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얘네들은 위험 관리라기보다는 위험 사정 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전 평가의 특징은 뭐냐? 위험을 프레이밍해서 위험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내는 게 목표고요. 심각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 절차 규칙을 결정하는 단계이고요. 관용 수용 판단 단계는 위험 판단 더하기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정성평가 이런 단계이다. 이거 그냥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지금 근데 얘기하는 거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진 않아. 그냥 여러분들도 묶어서 봐도 되는데 봐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불이 나요. 막 불이 나. 그리고 여기에는 집이 많아. 그리고 여기는 대도시라고 할게요. 여기는 대도시. 사전평가의 핵심은요. 프레이밍이라고 할 수 있지. 프레이밍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프레이밍이 뭐냐? 프레임이 뭐예요? 틀이라고 볼 수 있잖아. 프레이밍은 틀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제 불이 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프레임을 짜요. 그럼 위험이 전혀 없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불 나잖아. 산불은 위험한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여기 위험하죠. 불 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지금 불 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 왜냐? 자칫하다가는 여기 있는 도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래도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위험성이 높을 거고 어떤 사람의 가치관에서는 흰색이 더 위험성이 높은 거죠. 번지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다 보긴 보는데 여기에 풍향까지 볼 필요가 있겠지? 봤더니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럼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고 하나도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언제 하느냐? 사전평가 단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가 정성평가일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또 이거 내버려 두면 도시까지 망갈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니네 116쪽의 두 번째 단락의 제일 끝에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수기를 하겠죠. 그게 이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의 논의가 많아진 걸로 볼 여지가 생기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 단계에서 많이 싸우겠지. 난 이게 맞다고 봐. 이건 자연으로 꺼질 거야.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당장 꺼야 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을 대피시키는 거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동물 대피도 함께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있는 식물은 그냥 포기할까? 이런 거. 이런 논의를 다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할 거라고. 다 논의예요, 논의. 다 논의하는 겁니다. 수기하고 논의하고. 그러니까 정성평가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이 IRGC의 통합 모델에서는 위험 사정, 위험 관리 영역에서 둘을 매개 정성의 성격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됐고요.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평가부터 위험 관리. 그러니까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내버려 뒀잖아요.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과학적 평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과학자들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 볼 수 있고요. 이 모델에는 지금까지 위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식들이 다 반영되어 있죠. 정량, 정성평가, 위험평가 이런 거. 하지만 이 IRGC 통합 모델에서도 위험평가 영역과 위험관리 영역은 그 다음에 한 단어 넣을까요? 여전히라고 할게요. 여전히 기능이나 주체가 상이한 두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위험평가 영역의 주체는 주로 전문가, 위험관리의 주체는 주로 관리자, 정책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다 이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다 보니 이 모델은 실제로는 복잡하고 불확실 모호한 위험을 현장에서 다루는 데 관리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유연성이 없대요. 싸우는 거야. 전문가가 이렇게 막 다 만든 다음에 자 우리 얘기합시다. 얘기를 막 하는데 관리자라고 말할 때 잘 통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연성 부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부족하더라. 그렇다면 똑같은 말은 상당히 경직되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불났다. 일단 불부터 꺼야 되는데 보고부터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불부터 끄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자, 다 모여봐 라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RGC 통합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르트리 렌이라는 사람이요. 위험평가, 위험관리 하나의 사이클에 맞물려 있는 새로운 적응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아직은 검토 중이긴 한데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뭐냐? 이 둘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게 적응형 모델. 하지만 아직은 적용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할 수 있고요. 자, 문제 1번은 넘어갈게요. 문제 2번을 잘 보세요. 1, 2, 3, 4를 읽어보면 되고요. 5번을 봐요. 레드북에서는 위험 분석의 정보들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달하는 것이 위험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제안한다. 왜 틀렸을까요? 응? 레드북에서는 레드북의 위험 분석의 정보를 그 다음 단계로 넘긴다는 게 115쪽의 세 번째 단락이잖아. 어디 나오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네 번째 단락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을 봐도 되고 세 번째 줄을 봐도 되고 위험 분석의 정보들을 누구한테 넘겨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115쪽의 세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을 잘 보면 누구한테 넘겨요? 레드북에서는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네 번째 줄 위험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확실하게는 관리자가 맞는 거고요. 근데 그건 맞다고 치고 넘어가면 또 모두 전달하면 어떻게 됐대요? 믿지 않더라. 그렇죠? 위험 관리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5번은 몇 개 그냥 엉터리 합쳐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문제 3번은 지난번에 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문제 4번을 볼게요. 이거 울리백의 위험사회 나중에 니네 대학 가면 책 한번 읽어봐. 꽤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과학기술의 발전 힘입은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 과정이 오늘 가공할 만한 위험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했다. 위험사회는 그간 우리가 200년간 축적한 정책 노하우가 작동하지 않아요. 뭔가 다르기 때문일 거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위험이 편재해 있다. 그래서 위험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한대요? 피해 입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위험이 비가시적 불확실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줄이기 위해 발전된 과학기술이 새로운 위험을 낳는 경우가 많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유 두 개잖아요. 하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치 않다. 두 번째는 비가시적 불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둘 중에 본문에 니은이랑 관계 있는 거는 뭘까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거는 본문에서 아무리 봐도 나오진 않아. 근데 본문에서 니은 입장 있잖아. 사정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래, 불확실해서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나서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 적어도 보기나 본문을 통해서는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 불확실해서 예측하기 어렵다에 대한 거는 해결책이 나오긴 했죠. 보기에도 있고요, 본문에도 있고요. 뭐예요? 정성평가를 넣자. 그게 해결책이잖아. 근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합시다. 이거는 보기에도 없고요, 본문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5번을 보면 IRGC 통합 모델에서 위험평가, 위험관리사 정성적인 영역이 새롭게 포함된 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넣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넣은 이유는 소통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5번에 뭐라고 나와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의 원인을 구체적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거는 보기에도 없고요, 본문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건 맞는데 본문이나 보기에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은 나오진 않는다고. 그래서 5번이에요. 1번은 좋죠? 사전주의 원칙은 비가시적 불확실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를 뒷받침한다. 좋죠? 2번에 소통, 3번에 유기적인 상호작용, 한계 보완. 근데 4번은 좀 애매해. 잘 보세요. 위험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 본문에 어딨죠? 찾아봐 빨리.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 115쪽에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뭐였죠? 레드북 보고서에서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보기 내용을 보면요, 레드북 얘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리백의 위험 사회는 어찌 보면 오렌지북에 가까운 것 같은데 소통 얘기 나오니까, 참여 얘기 나오니까요. 다시 4번을 볼게요. 감정적 요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대. 연결이 되나? 115쪽에서는 뭐랬죠? 감정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단락에 뭐가 나왔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추론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보면 선택지 4번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답이 5번이 명확한 건 맞지만 4번도 그렇게 맞다고 보기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5번이요. 가에서는 위험평가의 결과가 위험관리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았다. 맞죠? 근데 이거는 가나 다 모두 그래요. 다야, 셋 다 그래요. 2번, 위험평가의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이거는 가는 확실하고요. 나는 어때요? 나는 혼재되어 있음을 인정한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몰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모르니까 안 돼요. 3번, 나와 나는 똑같다고 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에서는 위험 결정 단계를 맨 끝에 단계로만 보았다. 아니죠? 만 아니죠? 단계로만 보지 않았지? 틀렸죠? 4번이요. 일어나 하는 거는 마지막에 적응형 모델만 그런 거죠. 5번이 답이잖아요.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 평가를 판단할 때 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이거는 나도 그렇고요. 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를 나로 바꿔도 똑같아. 답은 5번. 여기까지가 위험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120쪽을 넘어가도록 합시다.